크리스마스에 총을 내려놓은 적군. 1914년 참호의 기적. 제1막 유럽에 들이운 전쟁의 그림자. 1914년 여름 전쟁의 시작. 1914년의 유럽은 오랫동안 쌓여온 긴장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해 6월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보스니아의 도시 사라예보에서 암살되었습니다. 총성 하나가 유럽 전체를 흔들어 깨웠지요.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고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독일,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차례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유럽 대륙 전체가 불길 속에 휩싸인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 믿었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영국의 젊은 청년들도 이건 모험이라는 생각으로 자원입대 행렬에 줄을 섰습니다. 전쟁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용감한 자들의 무대라는 낭만적인 환상이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독일군은 빠르게 벨기에를 지나 프랑스 북부까지 밀고 내려왔고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전선은 차츰 굳어졌고 양쪽 군대는 서로를 향해 달려들기보다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속 깊이 파인 긴 참호들이 프랑스 북부의 들판을 가로질러 뻗어나갔지요. 그렇게 전선은 스위스 국경에서부터 영국 해협까지 무려 700km가 넘는 기나긴 참호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갑고 어두운 땅 속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2막 참호 속 병사들. 1914년 가을에서 겨울 비참한 일상. 참호 속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겨울이 오면 참호 바닥에는 차가운 빗물과 진흙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병사들은 몇 주씩 젖은 군화를 신은 채 지내야 했고 그로 인해 발이 썩어 들어가는 이른바 참호발이라는 병이 생겨났습니다. 낮에는 적의 저격수 때문에 고개를 내밀 수 없었고 밤에는 쥐들이 몸 위를 기어다니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국군 병사 엘버트 무어하우스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몇 주째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이가 득실거렸고 음식은 늘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버텼지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매일의 승리였습니다. 두 참호 사이의 거리는 때로 불과 50m 혹은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상대편 참호에서 독일어 소리가 들려왔고 독일군 참호에서는 영국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로가 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목소리의 주인들이 자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두 진영의 병사들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어느 젊은 병사는 고향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오늘도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참호 맞은편 영국 병사도 아마 같은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 달랐을 뿐 마음은 하나였으니까요. 제3막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 1914년 12월 23일. 12월이 깊어지자 참호 속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독일 황제 비렐름 2세는 전선의 모든 독일 병사에게 특별 선물을 보냈습니다. 작은 금속 상자 안에는 담배와 파이프, 그리고 황제 폐하의 사진이 들어있었지요. 하지만 병사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인 것은 황제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본국에서 가족들이 보내온 소포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저브레드와 소시지, 사탕, 그리고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영국군 진영에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영국의 메리 공주가 전선의 모든 영국 병사들을 위해 황동상자를 마련했는데 그 안에는 초콜릿과 담배, 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상자 뚜껑에는 공주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었지요. 12월 23일 밤 프랑스 북부의 플랑드르 들판 위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참호 안의 병사들은 하얗게 덮여가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터에 내리는 눈은 잠시나마 총성과 포연을 잊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한 영국 병사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밤 눈이 내렸다. 평화롭다.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두렵다. 이 고요함이 내일 아침이면 다시 포성으로 부서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제3막 적진에 켜진 불빛. 1914년 12월 24일 저녁.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영국군 참호에서 보초를 서던 병사들은 눈을 비볐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독일군 참호 위로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관총 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야간 공격의 신호가 아닐까 긴장하며 총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촛불이었습니다. 독일군 병사들이 가족에게서 받은 작은 전나무에 촛불을 켜서 참호 가장자리에 줄줄이 세워놓은 것이었습니다. 영국군 참호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수십 개의 촛불은 마치 별이 땅 위에 내려온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영국군 장교 에드워드 허멀 소위는 나중에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술책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걸 알아챘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총을 내렸습니다. 독일군 참호 위로 켜진 크리스마스 트리의 촛불들. 그것은 어떤 군사 명령도 어떤 외교적 협상도 없이 그저 한 인간이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아름다운 하룻밤을 열어젖히는 문이 되었습니다. 제5막 고요한 밤 노래가 울려 퍼지다. 1914년 12월 24일 밤. 촛불이 켜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군 참호 쪽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웅얼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다 곧 선명해졌습니다. 노래였습니다. 독일 병사들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럴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온 세상이 아는 그 노래였습니다. 슈틸레 나흐트, 하일리게 나흐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독일어로 부르는 고요한 밤 스틸 NACHT 어둠을 가르고 참호와 참호 사이의 허공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국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영국군 참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사일런트 나이트, 홀리 나이트 사일런트 나이트, 홀리 나이트. 그 목소리에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쪽 참호에서 저쪽 참호에서 독일어와 영어가 뒤섞여 한 곡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멜로디는 같았습니다. 그 노래를 만든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같은 것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평화로운 밤.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웨일스 출신 병사는 집에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밤 무기를 든 적과 함께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고요한 밤으로 시작해 다른 캐럴로 이어졌습니다. 독일군 참호에서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영국군 참호에서도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두 진영은 총 대신 손뼉을 치며 서로에게 화답하고 있었습니다. 총성 하나 없이 흘러가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플랑드르의 들판 위로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제6막 총을 내려놓다. 1914년 12월 25일 새벽. 12월 25일 새벽,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독일군 참호 쪽에서 머리 하나가 불쑥 올라왔습니다. 헬멧을 쓴 독일 병사였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총을 쥔 손이 아니라 텅 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툰 영어로 외쳤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토미. 토미는 영국 병사들을 부르는 별명이었습니다. 영국군 참호에서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교들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머뭇거리다가 참호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영국 병사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독일군 참호 쪽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독일 병사들이 참호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은 채로 영국군 장교 그레이엄 윌리엄스 소위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걸어왔습니다. 무인지대 한가운데서 저도 모르게 참호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병사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젊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무인지대노 맨즈랜드. 그것은 두 참호 사이의 땅으로 그전까지는 발을 디딜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그 죽음의 땅에 사람들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총 없이 손을 내밀며 제7막 무인지대에서의 만남. 1914년 12월 25일 오전, 무인지대에서 처음 마주친 순간은 양쪽 모두에게 어색하고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영어를 조금 알았고 영국 병사들 중에는 독일어를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는 손짓과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오간 것은 담배였습니다. 독일군이 담배 한 개비를 내밀었습니다. 영국군이 받았습니다. 영국군이 초콜릿을 꺼냈습니다. 독일군이 받았습니다. 담배와 초콜릿이 손에서 손으로 오가면서 두 진영의 병사들 사이에 쌓인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 병사 중에는 전쟁 전에 런던에서 웨이터로 일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꽤 잘했고 영국 병사들에게 런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카딜리 서커스 아시죠? 저 거기 근처 식당에서 일했어요. 영국 병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싸우던 상대가 런던을 아는 사람이었다니. 이 만남이 일어난 곳은 벨기에 서부 이프르 근방의 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 크리스마스 휴전은 700km 전선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모든 구간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수십 곳에서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이처럼 총을 내려놓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영국군과 독일군 장교들이 공식적으로 만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전쟁 포로를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진영이 함께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인지대에는 수십 일 동안 전투에서 쓰러진 병사들의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을 틈타 독일군과 영국군은 함께 그 시신들을 수습하고 나란히 무덤을 팠습니다. 적군의 시신도 아군의 시신도 같은 손으로 땅에 묻었습니다. 제8막 함께한 크리스마스. 1914년 12월 25일 낮. 오전의 어색함이 거치고 낮이 되자 무인지대는 작은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독일군 병사들이 소시지와 흑빵을 가져왔습니다. 영국군은 캔 고기와 비스킷, 그리고 럼주를 꺼냈습니다. 양쪽이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차가운 눈밭 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던 사람들이 오늘은 같은 빵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공을 하나 꺼냈습니다. 정확히 누가 먼저 꺼냈는지는 기록마다 다르지만 독일 병사였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헬멧을 골대로 세워두고 눈 덮인 무인지대 위에서 축구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니폼도 없이, 심판도 없이, 규칙도 제대로 없이 그냥 공을 차고 달리고 넘어지고 웃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몇 대 몇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독일이 이겼다고 하고
어떤 기록에는 무승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무인지대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들판 위에서 젊은이들이 아이처럼 뛰어놀았습니다. 영국군 장교 로버트 그레이브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어로 응원했고 우리는 영어로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같은 언어였습니다. 사진을 찍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독일 병사와 영국 병사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웃는 사진. 그 사진들은 후에 역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서로 계급장을 교환했고 어떤 이들은 단추를 기념으로 건넸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서로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교환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꼭 놀러와. 그 말이 가능한 말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9막 다시 총을 들다. 1914년 12월 26일 휴전의 끝.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하루였습니다. 12월 26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선 곳곳에서 장교들은 병사들에게 참호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휴전이 며칠 더 이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곳에서는 하루 이틀 만에 전쟁이 재개되었습니다. 다시 포성이 들렸고 다시 총알이 날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며칠은 양쪽 모두 쉽게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한 영국 병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함께 축구를 하던 사람을 오늘 쏘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압니다. 그가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내 초콜릿을 먹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전선 구간에서는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의도적으로 비껴 쏘거나 발포를 최소화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휴전의 정서가 며칠이고 지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결국 돌아왔습니다. 상부는 이 자발적인 휴전에 분노했습니다. 영국군 고위 사령관 더글러스 헤이그는 이런 일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듬해 1915년 크리스마스에는 양쪽 군 지휘부 모두 강력하게 경고했고 실제로 1915년부터는 대규모 자발적 휴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1918년까지 4년 더 이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군인만 약 900만 명, 민간인까지 합치면 수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에 무인지대에서 함께 축구를 했던 병사들 중 많은 이들이 그 후의 전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인지대에서 서로 이름과 주소를 교환했던 그 편지들은 결국 많은 경우 도착지에 닿지 못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제 신망 역사 속으로 남은 기적. 그 이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1914년 크리스마스 휴전은 오래도록 잊혀진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살아 돌아온 병사들은 이 이야기를 꺼내기를 꺼렸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기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 아픈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함께 웃었던 사람들이 그 뒤 적으로서 서로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살아남은 병사들의 편지와 일기, 사진들이 하나둘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이 이 사건을 연구하면서 1914년의 크리스마스 휴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이 사건 100주년을 맞아 영국과 독일은 공동으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청소년들이 벨기에 이프르 근방의 전선터에 모여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100년 전 그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두 나라의 대통령과 수상은 그 자리에서 함께 기억했습니다. 전쟁의 시작도 전쟁의 끝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날 크리스마스 전나무에 촛불을 켠 독일 병사는 아마 이런 역사적 사건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크리스마스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노래를 부른 것도 처음 참호 밖으로 걸어 나온 것도
공을 꺼내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증오는 명령으로 만들어지지만 우정은 작은 몸짓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촛불 하나, 노래 한 소절, 빈손을 내미는 행동 하나. 그것이 총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그 하루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적이라고 부르던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나와 같은 사람이더라. 같은 노래를 알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집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라면 눈 덮인 들판에서 공 하나로도 웃을 수 있더라.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플랑드르 들판. 그 작은 촛불들이 켜졌을 때 전쟁도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달리 무엇을 기적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